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날씨가 진짜 겨울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너무 춥죠. 네. 시원하죠 뭐. 시원하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는 소식이 또 제주도에서 네.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키우는데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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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 제주도 한 초등학교 안에서 그 어린이 4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게 그 초등학교 안에서 놀던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게 지금 좀 충격적이죠, 네. 상당히. 놀라워요. 학교 안은 이게 보호가 되는 곳이래. 네, 제가 제일 안전한데. 안전한 근데 네, 풀려났어요? 이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휴일이어가지고 학교 지킴이가 없는 날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점이 좀 아쉽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애들을 이제 유인해서 간 거예요? 네, 그 이제 납치범이 이제 구속은 됐는데요. 잡혀서 구속은 됐는데, 이제 어린이들한테 무거운 집을 옮겨야 하는 걸 도와달라. 음료수를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 차에 태우고, 이제 납치를 해서 이제 좀 멀리 2시간 정도? 네, 딱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긴 거기서 유치원생도 있고, 네네.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있다고 했죠. 중학생도 있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못한 점을 너 얘기하라고 해서 네. 그만큼 자기가 막대기로 때렸다고 해요. 자기가 뭔데, 씨. 그니까요. 그래 놓고서는 웃긴 게 또 뭐 데려다 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제 때리고 나서 이제 폭행을 하고, 네. 다시 납치를 했던 그 초등학교 인근에 바로 100m 근처에 데려다 줬다고. 이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었던 정신적으로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납치랑 뭐 성폭행 등 이제 전과가 13차례? 13번? 13차례. 네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게 참 정말 그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그러니까 아이들, 실종이라는 게 꼭 납치나 유인에 의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주변에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뭐 약간 이런 사례들이 본인들이나 혹은 뭐 주변에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뭐 다행히 납치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남대문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잡하죠. 이제 엄마는 이제 뭐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계시다가 몇 살 때요? 제가 4살 때. 그러니까 그맘때가 호기심이 가장 많고 또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위험한 시기래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뭘 보시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막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저를 찾아 헤매셨대요. 그래서 막 돌다가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잃어버리면 계속 직진만 하는 본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갔더니 그 길 끝에서 이제 길 끝나는 막다른 골목에 가만히 서가지고 제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저를 찾아. 막다른 길이 없었으면 이거 뭐 계속 갔겠네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 끝에 이제서 딱 서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옆집 언니 지금 체력 좋잖아요, 사실. 계단도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때도 체력이 좋았다면 상당히 뭐 서울 밖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너무 끔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 연구 비일비재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럼요. 한 번쯤은 아이들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네. 근데 말씀대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길을 잃게 되면 직진만 한다. 그렇죠.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에버랜드에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5, 6,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자기가 보는 시선에서 직진만 딱 한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그렇게 좀 그 할머니 대단하신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예로부터 그런 이제 게 있었겠죠. 경험상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봤으니까. 보면 이제 뭐 저도 제가 직접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저희 형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놀이공원을 갔다가 형을 잃어버렸는데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찾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머님 당연히 심장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었다고. 어쨌든 찾았으니까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때 기억을 이제 생각을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끔찍하시대요. 그렇죠. 수십 년 전이지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정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네.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에게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엄마들, 아빠들이 애가 너무 어려서 모르는데 뭘 벌써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교육상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잃어버리는 게 걷기만 시작하면은 쉽게 그럼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한순간이거든요, 진짜. 그러게요.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뭐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애들은 또 조금해서 뭐 키가 작으니 인파 속에서 이제 가리면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을 해줄 때 이게 집에서도 이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물론 부모들도 그와 관련해서 교육 받는 그런 강연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국공립이니까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어린 선생님이 안내장에. 근데 그런 거를 시간이 사실 없긴 하지만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사실도 있지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마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가 모두 받고 아이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아이가 그런 이제 교육을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다시 한번 되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씩 또 한 번씩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또 한 번 되물어주고 계속 알려주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몇 년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중학교도 2개가 있고. 근데 이 초등학교 중에 한 곳에서 근처에서 약간 납치 미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봉구차가 와서 애를 실으려고 하다가 애가 울고 저항하는 거 보고 주위에서 엄마들이 보고 그 애를 끌어들이고 있는 사건 뒤로 그 얘기가 학교의 알림장에 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한 번 더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통 등 하원할 때 엄마들 쭉 서 있잖아요. 학교 그렇죠. 교문 앞에. 그러니까 대충 얼굴들을 알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네 집 애 오고 뭐 지나가고 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좀 옷 좀 이렇게 입으신 분이 애한테 사탕 같은 거 먹을 거를 주더래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약간 가릴 수 있는 거 거죠. 있잖아요. 모자 얼굴이나 이렇게 이런 쓸 거. 수 예. 있고 후드티 같은 거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 인상착의가 쓰고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네요. 네, 모자 같은 거 푹 눌러 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쪽 또 이쪽 좀 환한 데도 아니고 약간 으쓱한데 약간 좀 안쪽으로 가서 애한테 근처에 있는 애한테 계속 사탕 같은 걸 준다던가 말을 건다던가 근데 엄마들은 조금 자기 애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는데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쵸. 아무튼 신경이 안 날카로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수상이네. 네. 그래서 그 애 이름은 몰라도 뭐 대충 그냥 누구 친구 아니니라고 엄마가 그냥 가짜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걔 손을 잡고선 끌어당겨서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그 아저씨는 후다닥 하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먹는 걸로 유인 먹는 거랑 뭐 말하는 장난감. 거. 네. 근데 애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외면을 못한대요. 맞아요. 싫어요, 왜냐면 교육을 이렇게.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누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라라고 우리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이든 아이든 뭐 그거에 구별 없이. 그래서 그런 도움을 거절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건이 뭐 계속 비일비재하지만 네.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았어요. 네,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네, 있었어요. 가장 저는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 개구리 소년들. 대구에. 네. 네. 그 사건이 정말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두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다뤘는데 그 정도로 그 5명의 그 되게 어린 초등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도 있었고 저학년도 있었는데 이들이 어쨌든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가 계속 발견 안 됐다가 도롱뇽알 찾으러 네, 그렇죠. 갔다가 네. 뭐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인천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인천 쪽에서도 네. 지금 초등학생을 유괴한 고등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뭐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도 안 있었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고등학생 여자애가 잔인하게 한 두 친구가 사건이 이제 정말 네. 최근에도 이제 인천 초등생 네. 살해 사건 이게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유괴가 돼서 아까 처음 얘기하신 사례처럼 제주도처럼 네. 그냥 얌전히 애들을 돌려만 주면은 그나마 네, 돌려만 주기만 해도 뭐 심리적인 정말, 부분에서는 묻는 건 네, 정말 되겠지만. 다치지 않게 정말 그나마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다행인데
뭔가 애들한테 해를 가하고 한다면은 정말 무너질 것 아니, 같아요.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 방영됐던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TVN 드라마 있잖아요. 또 우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모티브가 맞아요. 박서준과 박민영이 어릴 적 어릴 적 유괴가 돼서 유괴가 된 물론 그런 이제 연유를 해서 계속 또 뭐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트라우마처럼 어른이 돼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 무섭죠. 그게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럼 주변에서 사실 막상 찾아보면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고 그럼요. 이게 아주 이슈가 된 사건들만 많이 알려진 거지 그 외에 이게 많을 거예요. 네, 이게 많을 실종 거예요. 사건 같은 아까 경우는. 동네에서 있었던 네. 그런 일 네. 같은 게 굉장히 많을 미수 거예요. 사건도 정말 많이 있고요. 네. 또 네이버나 방 같은 포털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뭐 제대로 검색이 안 되거나 검색 결과가 없거나 네. 하면은 나오는 게 오른쪽에 실종 아동에 대한 사진과 뭐 그렇죠. 이름, 맞아요. 연락처, 네. 기본 신상 정보가 그 정도로 엄청 나오거든요.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애들은 찾지 못한 애들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정말 이게 말할수록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런 실종 사고들, 그러니까 뭐 단순 유괴, 유인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애를 그냥 잃어버릴 수 수도 있는 있고. 그 상황에 네. 대해서 좀 예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납치에 대한 이슈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뭐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일단 뭐 교육이 필요하겠죠.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교육은 뭐 가정에서도 해야 될 거고 네. 또 유치원 꾸준히, 모든 곳에서 네. 아주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녀와 어린 자녀 특히 어떤 사리 분별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다닐 경우에는 부모가 어쨌든 철저히 조심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는 늘 함께 하고 뭐 화장실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글쎄요, 뭐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좀 최대한 곁에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도 그냥 제가 들어가는 화장실까지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칸까지 같이 들어간다. 저도요. 위험해. 네, 남자 조카 같은 경우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이모가? 들어갈, 이야, 만약에 동생이 뭐 사이가 기저귀를 갈러 어디로 저는 이렇게까지 간다던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네. 밖에다 두고 조카랑 왜냐면 같이 갔을 처음에는 때. 밖에다 둬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신족한 아니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눈앞에 안 보이니까 혹시 제가 어떻게 가거나 네, 그렇죠. 가거나 아주 중간에 데려갈 수도 누군가가 데려갈까 봐. 그러니까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고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갈 때 무조건 손 잡게 하고 손 놓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절대로 움직이지 마. 한 자리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들이 순간 쉽지 당황하면 않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니 사실 어른도 당황하면은 정신이 없는데 애들이 어떤 그러니까 만일 아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워낙 뭐 세상이 다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지만- 납치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납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게 또 남을 늘 도와주라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을 너무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짐 좀 들어줘. 뭐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좀 할머니가 해줄래? 조금, 여기 와서 내가 뭘 하는데 해줄래? 이러면 애들이 이제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도와야 한다라고 교육은 해야 되는데, 뭐 안전한 곳에서 뭐 집 안이나 뭐 이런 교실 안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이렇게 잘 자기도 이제 보호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소위 말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 어른이 그럼요. 아이보다 힘이 좋고 생각을 잘 할 수 있고 굳이 아이한테 어른은 아이에게 그럼 다른 어른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아이한테 할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아이한테는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이거를 항상 얘기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정말로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은 그럴 안 때는 된다. 경찰에 신고해.
그렇죠. 아니면 경찰에 여기 연락하지.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음.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직접 도와줘라. 이거는 요즘에는 옳지 않은 교육.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방법 중에 네. 경찰청에서 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공중전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만약 뭐 애들이 휴대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청할 때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에다 112로 연락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없는데 공중전화 어떡하지? 그렇죠. 요즘 잘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중전화는 위치 있기는 추적은 하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공중전화 잘 없고 그리고 얼마 전 최근 나온 뉴스를 보니까 10대들이 공중전화 자체를 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전화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20원 넣던 세대 아니십니까? 50원 넣었습니다. 50원이에요? 근데 요즘 동전 넣고 하나요? 카드 들어가는 것도 카드 되죠. 있고, 네, 예. 카드 된 지도 없었는데 오래고요. 동전화 카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전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콜렉트콜 해야겠네요. 그래서 콜렉트콜을 했는데 그 콜렉트콜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541이었나요? 1588? 1588? 1588? 1588을 뭐죠? 행사수사 어른들이 이 모양이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중전화 사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 없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도와주세요 외치던.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니면 사실 똑부러지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저는 돼요. 아직 네, 아이라 아이라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렇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지금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아니 이 녀석 맹랑하네?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당연히 있지? 도와줘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렇긴 하네. 아니 근데 아무리 할머니라도 저희 뭐 환갑이 지난 어르신들도 요즘에 정정하시잖아요. 정정하시죠. 그런 분들이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생 애기들한테 뭐 좀 도와줘 할 일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많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한테는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뭘 도와달라고 하거나 따라간다고 할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단 뭐 이모, 뭐 윗집어, 뭐 엄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이런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돼. 그게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한대요. SNS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패턴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노출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어디 가서 뭐 네, 먹고 그래서 뭐 하고 뭐 이것도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 어느 회사 다니시고 그래서 너희 엄마 뭐 어디 마트를 자주 가시잖아. 나 너희 엄마 아는 사람인데 너 좀 나랑 같이 와봐. 너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어. 이러면 애들이 100에 100은 다 따라간대요. 믿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모 이름 그리고 이제 연락처 네. 주소 정도는 그러니까 뭐 주소가 정확하게는 애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못 외우더라도 뭐 어디 아파트에 산다 뭐 이런 약간 자기 이름과 부모 이름 그리고 뭐 부모 연락처 주소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지속적인 이제 교육을 좀 시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뭐 너 어디 사니? 뭐 너희 엄마 아버지 뭐 연락처 없니?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가더라도 혹시라도 가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미아 방지 아니에요? 미아 방지일 수도 있겠지만 납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납치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납치는 사실 돌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꿰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교육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었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어른에게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 꼭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하면 않더라도 그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누가 교육.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그렇죠. 요청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일지라도 엄마가 얘기해주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다른 그 외 나머지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과자나 이런 거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라가지 경계하도록 않는다. 사실 너무 못 믿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만큼 워낙 세상이 그런 흉흉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쉽게 믿지 말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모 아닌 이상의 사실 이웃 중에서도 우리 이웃에서도 모두를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또 어린이집까지도 어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하원할 때도 다 그걸 체크를 하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데려가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나 뭐 시댁에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이제 계속 저희가 하다가 한번 이제
어머님께서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린이집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뭐,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맞으신가요?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걸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엄마들도 만약에 본인이 안 가면, 뭐 누구가 갑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아이에게도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유괴. 유괴는 그렇고. 사실 유괴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미아 그렇죠. 방지. 소위 말해.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유괴 예방 지침에 있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일하게 거고요. 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제가 약간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끊겼지만, 네. 이름과 아, 예. 뭐 나이, 주소, 연락처 정도는 계속 이제 숙지하도록. 이게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진짜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뭐 발견했는데 찾아주려고 하니, 아니면 혹은 뭐 경찰에 연락을 해주려고 하니 얘가 정보를 하나도 모른다. 이랬을 때는 사실 난감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네. 도와주지 그렇죠. 못하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애가 일단 그럴 땐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왜냐면 당황하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고, 전화번호는 웬만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는 하나만 알려주세요. 엄마 번호나 아빠 번호 하나만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요. 섞여요. 엄마 아빠 전화번호 섞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게 하나만 알려줘요. 인식표 같은 거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간단한? 또 얘기가 많아요. 그게 그게 오히려, 이제 납치나 유괴 그랬을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참 그런데 저도 일단 해주기는 했는데 안 해주기도 또 못하잖아요. 맞아요. 애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게 훨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방 지침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종 예방 지침에 따르면 1단계는 멈추라. 그러니까 멈추기. 그러니까 1, 2,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멈추기, 2단계 생각하기, 3단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1단계 멈추기라는 얘기는 뭐 길을 잃거나 부모와 떨어졌을 때 제자리에 서 있도록 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사례로서 뭐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죠. 애들이 어딘가 계속 어딘가 가면은 계속 직진할 수 있기 멀어지는 때문에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 멈추라고 교육을 먼저 1단계는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멈춘 다음에 사실 어렵죠. 혼자 서가지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딱 정해주는 게 멈춘 다음에 본인의 이름, 나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엄마나 아빠의 연락처, 주소 정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 근데 사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또 흉흉하니까요. 네. 그것도 그 애들도 되게 그때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도와주세요라고 주변에다가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오면 유괴의 위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부모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그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시간이 멈춘 다음에 생각하고 이럴 때는 약간 텀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부모가 또 발견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방법이 있나요? 또 다른? 그래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동네에서 초등 저학년을 만났는데 목에 집 열쇠를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옷 티 안에다 이렇게 해줬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놀다가 빠졌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키를 이렇게 막 목걸이에 이제 달고 있으니까 너무 얘는 누가 봐도 집에 가서 혼자 문을 따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아이여서 너희 집 어디네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그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유괴 되고. 문제뿐만 아니라 절도와 그러니까 강도 집에 강도의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되죠. 네. 그렇죠. 집에 진짜 혼자 있는 위험하네. 아이도 뭐 이제 좀 이제 누군가 왔을 때 지금 어른이 안 계셔서 문을 안 열게요 이렇게 이런 말하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안 오실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엄청 시키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렸을 때 지금과 달리 또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 지금도 수줍은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연습. 지금 어른이 안 계셔서 문 안 그렇죠. 열게요. 네.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시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아빠가 이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래 해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서 이제 띵동 누르고? 네, 띵동 누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바로 사실 아빠였어 이렇게 안 하고. 아. 만약에 그랬을 때는 또 애가
이제 모르는 아빠지? 사람 그러고 문 열수 아,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버님이 되게 네. 현명하셨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연습하는 거, 말하는 연습, 뭐 그런 게 충분히. 되게 좋은 얘기네요. 네. 근데 수줍음이 많으셨다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는 누구나 그쵸, 그래요. 맞아요. 당황하잖아요. 뭐 연락 오면 약간 이렇게 되고. 집안에서는 엄청 까불까불하는 그렇죠. 애들도 사실 밖에 문 당황하죠. 밖에 나가면 되게 수줍어지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문 여는 게 되게 편하게 문을 열어주는 게 택배 아저씨들이 자주 오시니까 또 워낙 택배인가 그렇죠. 싶어가지고 그냥 문을 벌떡벌떡 열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자기 선물이나 이런 것도 택배로 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어리니까 혹시라도 뭐 배를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놀라거나 혹은 자고 있는데 깰까봐 이제 현관 앞에다가 아이가 있으니 택배는 현관 앞에다 놔주세요라고 이제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택배 아저씨들이 이렇게 연락 오게 되면 혹시 택배 아저씨다라고 하면 뭐 집 앞에 두세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혹시 애들이 받게 되면은 집 앞에 두시라고. 굳이 요즘에는 전달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사인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택배가 말씀대로 워낙 요즘 자주 오니까 굳이 익숙해. 집에 애들도 드릴 택배 필요가 아저씨랑 없다라고. 친하대요. 시내는 다 알아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아저씨들이니까. 네. 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물론 그럼요. 믿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요즘처럼 부신의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 택배 아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택배 아저씨인 척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목소리 방지하자는 비슷할 수도 거죠. 있고. 그럼요. 애들이 뭐 남자 목소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택배 기사 분들뿐만 아니라 뭐 누구도 엄마 우체국 아빠를- 집배원 아저씨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다양하잖아요. 뭐 그럼요. 뭐 소독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뭐 저 종교단체에서 그럼요. 전도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뭐 집안에 부모와 같이 있다는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받게 될 경우에 대처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택배 아저씨 외에도 저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그냥 안 배를 받는다. 눌러도 안 받는다. 그렇죠. 그 방법도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일을 하느라 집에 있어보면 그 배를 10번도 넘게 그런 누르는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있어요. 무서운 것 같아. 그렇죠. 무섭죠.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더 무서워.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약간 위압감이 그럴 있어요. 때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올릴 때 예를 들어 뭐 휴가를 냈다거나 혹은 집에 좀 일찍 뭐 낮에 있게 된 게 평일이나 있게 된 경우에 별을 놓으면 저는 제가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약간 일부러 좀 하더라도 보면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뭐 택배 기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연락이 올 일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잡상인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거 같으면 받아서 일 없습니다라고 이제 일 없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약간 이제 뭘 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남자분들인데 굉장히 육중하고 조금 무서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그렇죠, 되지만 네. 그럴 때는 아이랑 둘이 있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방법이죠. 빨리 먹자 뭐 이거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요. 일부러. 이게 나랑 아이 둘만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려고. 근데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자들만 저는 이제 지금도 보면 뭐 아내와 장모님이 이제 낮에는 아이를 봐주시지만 사람이 여러 있더라도 혹시라도 괜히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굳이 현관문을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사실 택배 기사분들은 사실 바빠요. 바쁘시죠. 그래서 네. 밖에다 두고 주로 가세요 또 실제로. 띵동 누르고 두고 탁 네, 세워놨어요. 나가면 아무도 없죠. 벨도 그러니까 문도 그냥 노크 정도만 딱 하시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면을 하면서 그렇죠. 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예전처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부모들도 약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또 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알림장을 보면 뭐 주민센터나 네. 구청 이런 데서 뭐 어린이 뭐 미화 방지나 실종 방지, 유괴 교육을. 방지 관련 교육을 한다는 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이거 굳이 시간 내서 뭐 일하기도 바쁜데 애 보기도 바쁜데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걸 받고 온 나른 아이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둘이서 이제 나눠 가면서 한 번씩 듣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도 이게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잘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집에 와서 그런 걸 받은 날은 엄마 아빠랑 얘기도 같이 해보고 어떤 네. 걸 배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이들이 상기시킬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계속 그렇지 얘기를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만큼 좋은 맞아요. 교육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시간 내서 어디 가서 이제 교육받기 어려우신 뭐 워킹맘 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사이트 유익한 사이트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 네. 교육부 학교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뭐 유괴나 실종, 미아 이런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뭐 애니메이션 자료라던가 뭐 교사용 지도서, 활동지 아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뭐 자료가 많네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어떤 사이트요? 네. 네,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안전정보센터예요. 그 외에도 또 뭐 콘텐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오디오 정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오디오 사이트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의 주니버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시고 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도 아마 많이 나올 아,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네.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뭐 어린이 안전, 뭐 어린이 유괴 예방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동영상으로 되게 애들 보기 좋게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로 애들과 함께 보여주면은- 시청하는 거 괜찮겠네요. 네. 원래 텔레비전 볼 때 아이와 함께 그렇죠, 같이 맞아요. 보는 그래서 게 그거 중요해요. 영상을 네.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집에서 그렇죠. 해도 그렇게 좋을 할 것 수도 같아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뭐 하나 언니가 들려주는 동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옛날 이소부화나 이런 거를 약간 재해석해가지고 네. 언니가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애들이 하나 언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늑대 그 염소 7마리의 아기 염소와 늑대 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납치나 뭐 이런 실종 이런 아. 거를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연결되게 아.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좋더라고요. 올리브너츠도 그런 거 좀 준비해야겠네요. 네. 그런 거면 좋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재미도 있으면서도 교육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들어보면 좋을 것 아니 오늘 사실 우리 저 다산의 왕님이 출산 때문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다산의 왕님이 계셨으면 진짜 키즈폰 얘기도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다산의 왕님도 키즈폰도 키즈폰을 사용하기도 아이들한테 다 하고. 이제 네.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되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능은 제한적으로 두고 이제 위치 추적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채울 수 있는. 물론 이거는 부모님들의 이제 선택의 문제고, 사실 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제 옵션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아이와 부모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주변에 어디에 뭐 카페에 맞아요. 앉아있다거나 이랬을 때, 미아를 발견했다거나, 혹은 뭐 유괴되는 상황, 비슷한, 그러니까 유괴가 의심되는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의 수칙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절대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발견했을 때 본인이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런 그럼 행동을 안 안 하는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근데 분들이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애를 안전한 데로 뭐 어디 옮길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애에게 있어서 안전할지 말지는 사실 모르죠. 그리고 그 부모가 진짜 잠깐만 1, 2분 동안 잃어버린 상황인데, 괜히 그 사이에 데리고 갔다가 하면, 그 부모도 당하고 위험해질 수 있을 뿐더러 본인 또한 말씀대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함부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보면 자신의 집으로 이제 보통 또 우리 집에 좀 가 있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면 아이를 잠깐 동안 애를 진정시킨 다음에 조금 데리고 있는다. 일정 시간 동안은.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번호를.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아이가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걸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숙지해 놓은 다음에 이제 경찰청에 보면 182 실종 아동 신고하는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일이 너무 커지죠. 네, 일정 시간 동안은 잠깐 데리고 있을 수 있다면 좀 데리고 있다가 근데 계속 뭐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는다. 근데 뭐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애가 너무 당하고 안 좋아 보인다 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청 182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인근에 파출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그 경찰 지구대 쪽에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거기다 연락하면 오지 않을까요? 인근 지구대 정도는 데리고 가두지 않을까요? 그래요? 112 신고하면 인근 오실 지구대에서 것 같아요.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더 현명하겠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어디 놀러를 갔다가 네. 이제 어떤 아이가 막 엄마 이러면서 찾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저도 이제 남의 자식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저희 애를 데리고 가서 너 혹시 엄마를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엄마 없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진정을 해라. 그러고 이제 애가 7살이래요. 네.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이제 주고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 너 전화번호 누를 수 있어?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도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데려가지 않고 애한테 이제 괜찮아. 내가 전화를 줄 테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오실 거야. 그리고 전화번호 주니까 전화를 눌렀어요. 그래서 엄마 전화 됐는데 이제 엄마가 오해할 수 있겠어. 엄마가. 엄마는 장난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웃으면서 오는데 저랑 애랑은 너무 놀랬는데 엄마가 장난치느라 숨었던 거래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나요? 아니요. 엄마로서? 네. 그리고 애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러고는 왔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방법도 이제 가만히 서서 그냥 애한테 핸드폰을 줘서 한 7살 정도 그게 모를 수 한편으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그 부모 실제로 잃어버린 부모였다면 만약 그 전화 보면 매우 당황할 것 같기도 해요. 뭐야? 이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아이가 전화하게 했죠. 줬어요. 이 전화번호로 아니 우리 애를 유괴해가지고 자 이런 생각이 괜히 들 것 같다라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너 전화할 수 있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라는 게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애가 너무 이제 당황해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가 이제 5분 동안 장난쳤는데 어쩌면 또 오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5분도 되게 아이한테는 크겠죠, 뭐 물론. 무서울 수 그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근했는데 숨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엄마가 이제 저거까지 그냥 가신 거예요. 이렇게. 7살 저쪽에서 정도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전화 와서 엄마 없어 애가 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시더라고요. 한편 충격요법 아니었을까요? 이 녀석이 하도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자꾸 혼자 어딜 가고 하니까 너 한번 이제부터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옆에 딱 붙어. 글쎄요. 근데 어쨌든 사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겠네요. 그래서 주변에 다니실 때 아이들이 혹시 막 그렇게 막 엄마를 찾으면서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제 가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면 그렇죠. 얘기를 좀 살짝 해주는 달래주고 게 진정시켜주는 그럼요. 거는 왜냐하면 괜찮아요. 내 자식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어떤 선의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오해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도와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전화번호는 지울게요. 라고 하면 되죠. 뭐 혹시나 내가 전화로 피싱을 하고 이럴 수나. 그러네요. 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난 전화하시고. 그리고 저 요즘에 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뭐 친구 동생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엄마가 워킹맘이니까 애가 보고 싶어 찍어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도 이 사진은 제가 그 앨범에서 지울게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디 올리거나 이런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네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또 3세 이상 되면 그 지문사전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제 요즘에 경찰서라고 안 하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구대라고 지구대라고 하죠. 가까운 지구대 아이랑 같이 3살 이상이 되면 같이 가서 아이 지문을 찍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3살, 만 3세 이상. 훨씬 빨리 찾는데요, 아이들을. 그래서 지문을 찍고 사진도 찍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깔으라고 해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 아이의 그 인상 착여 이런 게 전부 올라가요.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은 뭐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나 이런 데는 가는 날은 그날 사진을 딱 찍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진을.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옷 입은 인상착이랑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날 사진이니까 더 이제 찾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주제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실종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그 실종 예방 수첩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이름과 주소 같이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 아동 정보나 아동 예방 지침 그리고 신체 발달 기록, 뭐 손가락 지문, DNA 견본까지 다 이렇게 수집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모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면봉이나 이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침 안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마련을 해보시는 거죠. 이 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 또 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아이와 네. 집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아이를 자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중요하겠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어리다고 막 얘기 안 해주고 이러지 말고 못 알아들을 거야라고 네.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버버버 할 때부터도 애들이 지금 저희 애들은 네. 이제 아직 돌도 안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줍니다. 네. 왜냐면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교를 하는 이유가 뱃속에서부터 그런 걸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깨어나고 나. 아니 애들이 언제부터 알아듣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실. 그럼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한다.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차분하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계속 얘기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특히 뭐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부모의 책임이 크겠지만 부모의 또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유괴나 이런 문제들은 좀 사회 뭐랄까요 보장 체계에서 좀 이런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 보면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그럼요. 여겨지잖아요. 아니 그 제주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기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엄청난 트라우마 생겼고 그럼요. 게다가 맞았다면서요. 네 학대를 당했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웬. 또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마 차 타는 것도 무서워할 거고 그렇죠. 학교 모든 가는 게 것도 무서울 거고.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할 거고 그것도 그럼요.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 그 기억이 평생 동안 남는 그럼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출산율 높이는 대책도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이나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좀 안전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서도 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당연히.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예산이 필요할 테고 참 저는 이게 뭐 세금 또 열심히 내잖아요. 메비우스의 파이팅 하죠. 띠입니다. 네, 모든 것이 연결돼서 돌고 돌아. 네. 그렇죠. 씁쓸하네요 또. 마지막에. 네. 아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게 너무 진짜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밝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니까요. 푸르게네요. 네. 너무 항상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적으로 좀 엔딩이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집 언니가 꼭 그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되게 성선설에 아주 그냥 표본이세요. 아니, 뭐 어떻게 딱히. 맞습니다. 네.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 충분한 제도를 마련을 네. 하고 네.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먼저겠죠. 아무래도. 네. 너무 아이 기대하지 스스로도 말고. 네. 스스로를 이제 보호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어른들도 좀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요. 서로 또 도울 필요도 있어요. 적어도 올리브 노트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그러실 수 있기를. 예,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올리브 노트에 들어오시면 네. 또 각종 아이들의 이제 피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사고 해결할 예방법들도 수 있는지, 많아요. 예, 네, 소개를 그런 많이 해드렸어요. 예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또 제주도에 있었던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지 않았나라고 나름 만족을 자평해봅니다. 해보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투유가